자, 미라클 북스토리 5번째 시간, 수상한 도서관 박현숙 작가님이 쓰셨고요. 북멘토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2번째 시간은 함께 나눌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서 문제 잘 풀어봤고 이제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소감과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빠가 보기에는 다른 수상한 시리즈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수리소설같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어. 짜임새도 있고 탄탄하고 치밀하고. 어땠어? 지금 여기 얘네들이 지금 다 있는데 수상한 식당, 수상한 도서관, 다 이게 비밀이 있어. 비밀이 있어? 아, 반전도 있어 혹시? 비밀이 있어서 반전이 있어. 비밀이 있어서 반전이 있어? 이제 갑자기 이제 쫙 펼쳐졌다가 어떤 이야기가 막 싹 달라지고, 그치? 그런 것들이 있어? 그 책이 좀 재미있겠네, 그치? 나는 이 수상한 시리즈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해? 그래서 이게 책이 상당히 뭐 그렇게 얇은 책은 아니잖아.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일전에 어떤 작가님이었지? 황선미 작가. 그렇지. 황선미 작가님 나쁜 어린이표, 처음 가진 열쇠도 우리가 같이 읽어봤잖아. 그 책도 보면은 주인공 시점에서 주인공이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맞아. 형식으로 펼쳐지지. 맞아. 수상한 도서관에서도 나여진, 여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1인칭 시점. 맞아. 1인칭 시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그렇지 않고 어떤 사실은 이랬습니다, 저런 사실은 이랬습니다 다 알려주는 것 같은 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냥 참고로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책이 좀 두껍기도 했고 뭐 이야기도 재밌었다고 하지만 동생이 보기에는 어땠어? 어려웠어? 초반에는 이게 또 수상한 편의점이랑 또 살짝 연결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나는 수상한 편의점을 안 읽고 이거를 맨 처음으로 읽어서 좀 힘들긴 했지. 그렇지. 그렇긴 해도 좀 중간 되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얘기는 별 상관이 안 되니까 뭐 괜찮고 이제 중간 되니까 더 재밌어지더라고. 7박 8일 동안 공항에 묶인 이야기가 수상한 편의점 이야기야? 그랬구나. 이 책에 대해서 우리 누나는 어땠어? 나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이게 되게 반전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되게 감명 깊고 되게 조언도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 그래, 잘했어.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나여진. 그래, 나여진. 여진이 뭐 가족 이야기도 나오지. 여진이 아빠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여진이 엄마, 그리고 할머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티격태격 하면서 뭐 아빠도 계시겠지. 그런데 이제 이야기에서 나오진 않는 거고, 여진이 성격을 보면 굉장히 좀 차분한 것 같고 생각도 많아. 사려 깊은 것 같고. 왜냐면 처음에 이제 사서 선생님이 부탁을 하잖아. 사람책 좀 해달라.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 여진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책에서 이야기가 잘 나오잖아. 너무 약해. 맞아. 그런 부분도 있지. 그리고 아까 뭐 수상한 편의점이라는 책 이야기도 했지만 7박 8일 동안 있었던 모험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좀 유명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막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니까 2라면 정도 했는데 그게 좀 더 이야기가 부풀려지면서 아예 안 먹는 걸로 된 거지. 그러면서도 보면 여진이가 굉장히 좀 용기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왜냐면 반에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독서위원이 되잖아. 독서위원이 돼서 도서관 출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알고 싶은 궁금증도 있지만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초반에는 오히려 그 둘의 사이를 살짝 더 꼬이게 하고 이제 소영이가 더욱 화나게 해가지고 이제 그 수지의 사이를 좀 더 떨어지게 한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여진이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잘. 책임감. 여진이 친구 미지는 어때? 미지는 성격이 급하고 눈치는 엄청 빨라. 눈치는 엄청 빨라. 그리고 되게 활동적이지, 그치? 그리고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임기응변이 강한 것 같아. 뭐냐면 상황이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응하는 것 같기도 해. 예를 들면 잘못하면 여진이가 사람책이 되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때 그 미지가 빠르게 입을 막 꼬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임기응변 맞아.
그런 일도 있었지. 그리고 우리 남자 친구들도 나오지. 두식이 이야기도 나오고 뭐 성준이 이야기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성준이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두식이는 어땠어? 굉장히 장난기 많은 친구지. 입 가볍고. 아, 좀 입이 가벼워. 두식이가 알면은 학교 다 알아.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지. 1호 사람책을 했었잖아. 왜냐면 두식이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제 낚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 두식이가 입고 온 옷이 턱시도라는 거거든. 막 그 제비꼬리 같은 그런 옷 있잖아. 했는데 결혼식 아까 때. 우리 아들이 얘기한 대로 미소? 미소가 대출을 해갔는데 이제 낚시하고 생선 이름하고 서로 막 티격태격 하다가 첫 번째 사람책이 굉장히 좀 되게 이상하게 엉망으로 됐지. 폭망. 근데 보면 두식이도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위기 상황에는 진짜 좀 약간 바퀴벌레 같이. 바퀴벌레는 평소에는 뭐 좀 멍청하잖아.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평소에는 좀 멍청한데 위기 상황이나 진짜 그런 상황이 오면 IQ가 확 높아져. 진짜. 그래? 알았어. 자, 두식이도 보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꼭 마지막에 이제 두식이가 그 사람책 이야기를 하면서 소영이한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준 것도 있지만 보면은 항상 두식이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어.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지 납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식이가 불쌍한 사람 되면은 그래. 그리고 두식이 친구 성준이 아주 단짝 친구지. 마찬가지로 성준이도 장난기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느낌이 뭐랄까 되게 둥글둥글하고 그냥 무난했던 성격이었나? 그 눈치가 엄청 없었어. 나도 내 절친이랑 좀 잘 맞지. 그치. 성격이 좀 다르고. H.M. 군? 예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빠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 뭐 핑크색 여자 같은 옷 입었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냥 무던한 것 같은 근데 좀 성격? 그런 것 같긴 게 해. 그게 또 고정관념이야. 이게. 그렇지. 이게 그 여자 요즘은 뭐 그 원래 진짜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은 또 진짜 핫핑크 입으면 되게 멋져 보이거든. 그래. 그러면 한번 그 캐릭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수지와 소영이는 원래 단짝 친구였지. 뭐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 그렇지? 근데 수지는 사실은 외톨이야? 수지는 사실은 그 소영이하고 잘 붙어. 엄청 막 진짜 딱 붙어 다니는 친구였는데. 근데 그 어땠어? 사건이- 뭐든지 잘하지. 그리고 응. 뭐든지 잘하고 꼼꼼하고 실수도 잘 안 해. 근데 반대로 소영이는 근데 소영이는 보면은 덤벙대고 덤벙대고 수학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1학년 때부터 이제 수지랑 짝을 하면서 수지한테 뭐 배운 것도 많지만 수지한테 좀 의존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뭐랄까 열등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수지한테 뭐냐면 난 항상 수지에 비해서 뭘 못해. 수지는 항상 나보다 잘해. 뭐 이렇게 느끼는 열등감이 있잖아. 보면 그 반대말이 좀 우월감이라는 건데 누구보다 낫다 이런 감정이 아니고 난 누구보다 항상 못해 그런 열등감. 근데 이제 사실 뭐 좋은 감정은 아닌데 때때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그렇게 하면 아마 너희들도 있을 거야. 보면은 살다 보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관계에서든. 그리고 집에서 보면 여진의 할머니하고 엄마 약간 좀 뭐랄까 대립하는 그런 구도로 이야기가 펼쳐지지. 원래 평상시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막 대들고 그러진 못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떤 면에서는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이게 처음에 사람책에 대한 의견도 좀 대립하는 걸로 나오잖아. 근데 보면 또 이제 어쩐 이야기더라? 할머니가 찬이네 팥죽 가게 이야기를 할 때는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뜬구름 잡는 듯 하면서도 뭐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이야기도 해주잖아. 그치?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그 간식으로 마탕을 그 여진이 엄마가 해주셨잖아. 근데 와 음식 정말 맛있다고 마탕 갖다 먹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내 생각에 그거는 뭐 그렇게 영향이 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맞아. 차라리 근데 그 할머니의 꿈 이야기? 그건 좀 이따 얘기해보자. 할머니의 꿈 이야기는 뭔가 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미리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예지몽 같은 거. 오케이. 다음에 얘기해보자. 그리고 꼭 빠뜨리고 싶지 않은 캐릭터가 한 분 있는데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 어땠어? 사서 선생님은? 진짜 착하시고 착하시고 합리적이고. 진짜 애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치. 이제 학생 좀 뭐랄까 친화적이라고 해야 될까? 학생 곁에서 학생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뭐 씬스틸러라는 말이 있는데 꼭 그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간 실마리 해결사. 꼭 뭐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주인공을 진짜 가까이서 돕는 조력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난 사서 선생님인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나오는 이야기도 많았어. 처음에 보면. 왜냐면 이 이야기 자체가 도서관에서 펼쳐지잖아. 근데 그 수많은 순간 소영이가 들어갔을 때 왜 사 선생님을 단 한 번도 못 봤을까?
좀 웃기지, 그치? 그리고 사실 사서 선생님 다 알고 있었던 그랬나? 진짜 다 모든 알고 있었을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와, 그럼 섬뜩하다 진짜. 완전히 소름 끼친다, 그지? 그리고 이제 책 귀신 이야기를 하는 어린 아이들 이야기도 나오지, 그치? 정말 순수한 아이들이야. 그래, 순수한 아이들이야. 그냥 귀여운 순수한 아이들. 아이. 맞아. 거기까지.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 자, 잘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할머니의 꿈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처음에 책에 펼쳐질 때 그러잖아. 어두침침한 동굴에서 누군가 여진의 손을 잡고 가자 했던 이야기, 꿈 이야기도 하잖아.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 이야기, 동생이 언니에게 오줌 싸면 꿈을 팔라고 했는데 그 나중에 공주가 되는 그런 뭔가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 이야기도 있었지? 맞아.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꿈은 항상 반대일까? 아 그런 거 같아. 아니 근데 예지몽은 반대는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내가 꿈을 꿨을 때 아 이건 예지몽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글쎄 그 당시에는 못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진짜 예지몽인가 보다. 나 맞아. 보면서 뭐 약간 데자뷰 같은 거. 데자뷰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사실 데자뷰도 진짜 이걸 내가 꿈에서 봤는데 이걸 진짜 꿈에서 기억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꿈에서 봤다는 느낌? 내 감각이 속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 어쨌든 이제 꿈꾸는 것도 심리적이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 싶어. 그리고 사람이 이제 내가 이렇게 깨어있고 이런 의식이라고 그러잖아. 그 의식 바탕에 보면은 무의식이 엄청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대. 사실 요즘에 좀 아빠도 일도 많고 좀 이렇게 약간 예민한가 보자. 뭘 집중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탁 하다가 다시 의식이 딱 들어오잖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영혼이 날아갈 뻔한 적이 맞아. 있지. 뭐 그게 꿈에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해. 하지만 여기 이 책에서는 뭐 꿈 이야기가 뭔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메시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복선이랄까? 그런 기능을 한 것 같아. 자, 잘했어. 자, 4번. 그러면 수상한 도서관에서 나왔던 이야기. 이 책의 이야기의 실체는 뭐였어? 소영과 수지 사이에 있었던 어떤 거였어? 갈등이었지. 갈등인데 사실은 뭐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아 보이는 소영이가 수지를 좀 괴롭히거나 뭐 못되게 굴거나 따돌림 한 건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어땠어? 그 반대였지. 반대였지. 보면은 수지가 좀 소영이한테 뭐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서 늘 알려주고 그랬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 근데 때문에 궁금한 게 계속 그 전에는 그냥 계속 뭐 툴툴거리는 거 없이 계속 도와줬는데 왜 그때만 툴툴거리면서 안 도와줬을까? 좋은 질문이야. 그 이유는 바로 사춘기가 왔기 때문이야. 아, 사춘기가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람 마음 없지. 근데 나도 책의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서로 뭐 오해해서 벌어진 일 같기도 해 보면. 뭐 완전히 뭐 난 너랑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 시작이 아마 그 우산 사건 아니고. 그치? 나 왠지 알 것 같아. 뭔데? 근데 처음에는 그 둘이 사이가 좋았어. 계속 좋았었는데 그 우산 사건 있잖아. 맞아. 거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도와주면서 사이가 갈라지고. 사실은 이 책이 마무리될 때 보면 이야기가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잖아. 그치?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럼 보면은 이 뒤에 뭐 벌어진 일들이 뭐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좋았어. 잘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자. 아까 동생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정관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 사실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이거는 꼭 저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럴 거야,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 눈에 보이는 거를 이미지라고 그래, 이미지. 실체는 아니지만 이미지.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일기장의 주인이 처음에는 누가 봐도 뭐 수지였지만 수지였지만 소영인 줄 알았잖아, 누가 봐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일기장의 주인이 안경 쓴다는 거를 봤을 때도 우리가 뭐 소영이가 안경 쓰는 건 알았지만 사실 수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걸 왜 몰랐을까? 그치? 당연히 아니지. 아빠 그 반대지. 아빠 방금 반대로 말했어. 반대로 얘기했어? 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수지가 결석을 하게 되니까 제가 더 따돌림을 당해서 참다 못해서 그 횡단보도에서 그 사건 이후에 학교도 못 나오게 될 정도로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했잖아. 알고 보면 수지예요? 완전 범죄. 완전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었지. 근데 이제 이런 건 것 같아. 고정관념이라는 게 고정관념이라는 걸 한 줄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줄 알고 보면
계속 그렇게 보이는 게 고정관념 아닐까 싶어. 그런 줄 알고 보면 그런 고정관념은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람의 본능 같은 거여서 그런 고정관념은 벗어나려면 진짜 완전 스님처럼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같은 주제나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보면 진짜 고정관념도 고정관념이지만 신경 안 쓰고 보면 잘 몰라.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내 생각대로만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여진이 엄마 아빠 이야기도 그렇지만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주자주 대화하면서 서로 오해도 풀고 서로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 우리처럼. 맞아. 우리처럼.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 자,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 미라클 북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